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끝내 공포됐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6일 전인 어제 그러니까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전 10시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오후 2시로 시간을 변경하는 변칙까지 있어서 오후에 열면서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문재인의 변명을 들어볼까요?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 도대체 국회 통과 법률을 4시간이 안 돼 국무회의 안건을 올리면서 책임있게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재인은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게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라고 했습니까? 곧 검수완박 이유가 검찰의 정치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검찰을 권력에 굴종하게 해서 정치화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장 지난 1년 문재인은 권력과 가까운 검사들을 총장,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에 앉혀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막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할 때 부끄럽지 않던가요? 예의, 이 촛불 정부를 들먹이면서 그가 한 말은 그가 과연 온전한 판단력 그리고 변별력을 가진 통치자인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제가 길지만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아직도 촛불 정부니 하는 말을 쓰니 이 문재인 정부는 궤도를 벗어난 혁명 정부라는 뜻입니까? 저 말을 바꿔놓으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했다. 그래서 권력기관들을 맹종하게 만들었고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에게서 수사 기능을 빼앗아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도 여러 군데로 쪼개버렸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속셈은 자신과 자신 주변의 몰입애들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은 법률 안에 국민의힘이 야합했다는 것도 못 박았습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이로써 길고 길었던 문재인의 폭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6일 뒤부터 그는 자신이 했던 이 폭정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문재인은 안보 허물기와 경제 폭망 같은 정책 실패 외에도 편 가르기와 그가 저지른 정치 보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의 정부에서 벌어진 권력의 사유화와 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광화문에 진짜 자유주의 혁명의 상징이 될 진짜 단두대를 설치하는 일 말입니다. 그 단두대에 끌려 나올 자들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역사의 기록을 위해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 국회 본회의는 3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어제 오전 10시 마지막 금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 법안은 본회의 개의한 지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번 형수법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입니다.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이 중수청이죠. 이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개위 구성 결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 그러나 이 중수청 설치 법안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물 건너가겠죠. 이번 문재인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신들이 구명 도성을 위해 70년 헌법 정신을 파괴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헌법이 파괴입니다. 검찰과 법원, 변호사 협회는 말할 것도 없이 학계와 언론계와 시민단체들도 모두 비판과 비난 대일에 선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고 관심 지역이 된 수도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수완박에 대한 이 수도권 유권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반대 60.4%, 찬성 34.1%, 2배입니다. 지역별로는 반대 의견이 이렇습니다. 서울 59.2%, 인천 58.6%, 경기 61.7%.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캐스탯 리서치가 했습니다. 금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을 때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찬성 62.1%, 반대 32.1%. 이 역시 찬성이 2배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1.1%, 인천 64.4%, 경기가 62.6%, 모두 6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금수완박 법안 강행은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도권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9%, 두 정당의 격차는 7.9%포인트입니다. 조선일보는 금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따른 역풍이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어제 금수완박법이 국무회의마저 통과하자 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대검차장 박승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그는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 공수처법과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그랬지만 이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듀 프로세스 인 로우. 이 적정 절차는 처음부터 무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법사위 안건 조정위는 사보임을 해서 무력화시켰고 소수 의견을 위한 필리버스터는 쪼개기 국회라는 편법을 통해 야당이 벌이는 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무수한 편법과 탈법을 나중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요? 어제 윤석열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죠. 그런데 110대 국정과제에서 검경 각자 수사 책임제를 4번째 이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원래 저 아래에 있던 것을 끌어올린 겁니다. 내용상 민주당의 금수완박 법안 통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의 공약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이 검찰청 예산 독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입니다. 이 자세히 살펴보면 금수완박에 비판적인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그대로 인정되는 걸 전제로 이 과제를 정리했으니 말입니다. 우선 국정과제 목표에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했습니다. 금수완박 탓에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 종류별로 사건을 쪼개야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도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인수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다면 중수청 설치는 물 건너간 것이 됩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인수위의 이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검찰이 직접 하는 보안수사는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찰 독립 예산 편성, 또 공수처 정상화 방안 등은 모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사안입니다. 특히 인수위는 그간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인데 과연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동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 특히 공직자 선거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입니다.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 검찰에서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직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범죄 중에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이미 전담 수사기관으로 공수처가 발족했는데 왜 비판이 쏟아졌을까요?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의 칼럼, 이 검수완박의 존재 이유 사라져가는 공수처, 이 칼럼이 그 문제를 잘 정리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비롯한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저지른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범죄는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는 4급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탄생한 지난해 1월부터 이 공직자 범죄 수사의 주무기관은 검찰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큰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을 장택동 기자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립의 명분은 성역 없는 권력 수사,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였는데 출범 1년 4개월 동안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이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이제 부패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나마 중수청이 설립되면 완전히 검찰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장택동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연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공수처를 존치해야 하나? 어제 신문에서 이 검수완박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언론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조선일보는 검수완박 공포, 이 헤드라인에 이어서 사설에서도 맹폭을 가했습니다. 사설 두 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법, 이제라도 멈춰야. 12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법 통과에 쓴 시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검수완박법에 대해 대중의 저항도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단체와 교수단체는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국민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1차 논평에 이어 2일 추가 논평을 냈습니다.
일반 민생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 있다. 아니, 쥐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이죠. 한변과 헌변, 이 두 단체는 모두 보수 변호사 단체입니다. 이 한변과 헌변은 시민 1만 명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 전교모도 이틀 전 긴급성명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안 통과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깊이 관여했던 참여연대조차 논평을 통해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형수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익사건이라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장의 검수완박 반대 의견이 지난번에 있었죠. 이번에는 현직 법관들이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윤옥의 언론기고문에는 이 의미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수사와 기소를 최근 한국처럼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선진국 중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검찰이 책임져 왔던 권력자들이 중대 범죄에 대한 제도적 수사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개혁이라 부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인데 이 법세련이죠. 이 법세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대학생 단체인 선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어제 서울대 등 전국대학 113곳에 문재인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문재인처럼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 국민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반대 여론이 높다는 핑계로 MB와 김경수를 끝내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김경수야말로 문재인에게는 은인입니다. 그런 은인이 감옥에 있는데 문재인은 그를 석방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검수완박법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김경수를 석방하는 일보다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헤드라인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까지 했습니다.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많은 신문들이 이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의 후폭풍이 부담이 됐다고 썼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임기 말 사면카드를 끝내 접었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둔 채 퇴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며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충복을 역시 감옥에 팽개친 채 퇴임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철수가 분당갑 출마 결심을 굳히다는 보도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인천 계양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나는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과 유승민이 경기지사에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안철수와 이재명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대표자를 뽑아 의회에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분당에서 무슨 대표성이 있는가요? 이재명이 인천 계양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경우 이 영천 은하사에 가 있는 송영길을 자신과 가까운 김남국 등이 가서 서울 출마를 권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게 이재명의 의사였다면 그는 자신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기 위해 미리 송영길이 출마를 안배한 것인가요? 설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도처에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시각이 참 재밌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이재명 계양을 등판론 논란, 이 선거 반전 카드, 본인 방탄 쫓기.
이 나라 민주주의는 이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처에서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김민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호영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더 자신의 명예를 지켰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